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은 숨긴 재산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미묘한 시기에 대주 측과 아파트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광주남의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순천만 일대에서 천년기념물인 수달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체계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의 당사자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1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허재호 회장의 대주그룹과 아파트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황제노역을 중단한 지 이틀 만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허재호 회장이 11시간 만인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벌금과 세금은 가족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해외 개인 재산은 있으세요? 개인 재산은 검찰에 다 조사할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검찰은 허 씨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뉴질랜드에 있는 허 씨 재산의 형성 과정과 조세 피난처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편 허 회장에게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허 씨가 총수로 있었던 대주그룹과 아파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병우 원장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주건설이 지은 아파트. 문제는 장 원장이 기존에 살던 광주시 계림동 아파트를 사들인 주체도 다름 아닌 대주그룹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7년 10월로 당시는 검찰이 허재호 회장을 기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장병우 판사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1월 일당 5억 원의 황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 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았고 아파트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광공업 생산은 106.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8%가 증가했고 전남 지역은 1.6%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형 소매점 판매는 16.1% 감소했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 판매도 줄었습니다. 이달부터 기업들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획일화된 스펙보다는 소통 능력과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신입사원 원서를 받고 있는 금호그룹은 천편일률적인 스펙 위주의 채용 방식을 탈피했습니다. 금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을 새로운 인재상으로 삼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을 표방하는 금호 아시아나의 경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를 지원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점수라든지 그리고 출신 학교 등의 스펙을 벗어나서 인성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룹이 추구하는 인재상과는 잘 부합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은 오는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13일 직무 적성 검사를 치릅니다. SK와 LG, 현대, 하나, 두산 대림그룹 등도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갔는데 이들 기업의 인재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펙과 자격증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면접을 강화해 소통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는 등 맞춤형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따라서 채용 조건이 달라지고 또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스펙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채용 제도를 바꾸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등 공공청사 150여 곳을 비롯해 대학과 대형 건물 등 총 311곳이 참여합니다.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관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의 불법 성매매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잠긴 문을 따고 안마실을 덮칩니다. 성매매를 하려던 남녀는 난감한 듯 카메라를 피하기 바쁩니다. 중이신가요? 카메라 찍지 마시고요. 6층짜리 건물 전체가 안마시술소인 이곳이 경찰에 적발된 건 지난 2007년 이후 6번째. 거의 해마다 불법이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업주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생긴 지는 겁나 몇 년 됐지? 한 10년 넘었지. 안마시술소 영업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면 이전에 행정처분이 누적되는 것과는 달리 안마시술소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주인 이름만 바꾸면 이전의 불법행위 적발사항은 사라져 매번 처음 적발된 것처럼 간단한 경고만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안마사 동일 장소에 개설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도 허점투성입니다.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비장애인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는 시설 규정이나 단순 서류 비치 여부를 점검하는 게 고작이고 경찰도 신고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단속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밀실 형태가 아닌 공개적인 공간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안마원 규정을 안마시술소에 동일 적용하는 등 불법 성매매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공천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지난 14일까지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했지만 호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당원은 이정재 위원장 등 1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 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윤민호 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한 것을 비롯해 구청장 후보 3명과 광역의원 12명 등 모두 37명의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최근 순천만에서 수달이 관찰된 데 이어서 여수의 한 수원지에서도 수달 2마리가 잇따라 포착이 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인데다가 자연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 위로 얼굴을 내밀더니 이내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춥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여수의 한 수원지에서 관찰됐습니다. 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수달이 고기 사냥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2마리 정도가 교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한 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물고기 등 먹잇감이 풍부해 이곳에 둥지를 튼 것으로 보입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종인 수달. 하지만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점차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지난 2002년에는 먹잇감을 찾아 여수 도심 속으로 뛰쳐나왔다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감소하면 수생태계의 먹이사슬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정확한 개체수 조사 등 보다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달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또는 우리 인간과 어떻게 이제 공존해 나가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좀 수립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순천만에서도 4마리의 수달 가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등 전통 민속문화 공연과 함께 횃불을 들고 바닷길을 건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신비의 바닷길은 조수간만의 차로 매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립니다. 36회째를 맞는 바닷길 축제는 2014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광주 MBC가 지역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KTX 광주역 정차 논란 등 지역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시각과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지 말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보도를 주도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내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고 방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